네, 수능 특강 고전 산문 세 번째 있습니다. 공방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르가 가전체입니다. 조금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려운 장르입니다. 자, 일단 가전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제를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전체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고려 시대에 쓰여집니다. 잠깐 쓰여지다 사라진 것인데요. 얘의 특징은, 표현상의 특징은 사물을 의인화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화만 가지고 가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토끼전 같은 경우에 토끼하고 거북이 의인화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걔를 갖다 놓고 가전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자, 가전체는 의인화뿐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일대 기적 구성이 들어가야 돼요. 일대 기적 구성. 자, 마치 사람처럼 언제 태어났고 얘네 할배가 어떤 사람이고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뭐 하다가 죽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서술하게 됩니다. 그런 구성을 일대 기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뭐를 전달하려고 했냐면 읽는 독자들한테 교훈을 주려고 했어요. 이 교훈이 결과적으로 이 글의 주제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올해 EBS 교재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만 선생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공방전이라든가 혹은 다른 가전체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신은 말한다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사신은 말한다. 그러면 사신이 뭐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전 단계에서 공방이 했던 이야기를 쫙 서술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신은 말한다. 뭘 말할까요? 공방이 지금까지 했던 행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신은 작가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가가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신은 말한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공방의 행동에 대해서 평론, 논평을 제시하고 있고 이 논평 자체가 결과적으로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 혹은 주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한문으로 서술된 장르입니다. 잠깐 쓰여져 사라진 것인데 작년 EBS는 선생님 기억으로 청강사자 현부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공방전이 실렸는데 공방전은 문학 교과서마다 흔하게 보이는 글이라서 장르 자체는 생소합니다만 분명히 제목을 들어봤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는 공부해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의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고전 소설에 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자들을 전부 다 안다는 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100%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역사도 아니고 중국의 역사까지 깨차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하죠. 저 같은 B급 국어선생도 불가능해요. 나 같은 B급뿐 아니라 A급도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만 잘 보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전체라고 하는 양식의 특징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핵심은 이거야. 공방의 행적을 찾는 겁니다. 공방이 어떤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찾고 이 행적들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행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행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은 전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부정적인 행적. 자, 물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살짝 한 줄 정도 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만 실제로는 전부 다 부정적 측면에 맞춰져 있고 이걸 통해서 작가는 돈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드러내려고 했겠죠.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돈이 세상에 생김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일치 문제에서 나오게 될 거니까 독해하실 때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고 자,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돈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적거든요. 누군지 알아두는 것도 일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글인데요. 사실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무신집권기에 고려시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고려시대 한문으로 쓰여진 양식입니다. 당연하겠지, 그지? 이때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고려 무신집권기에 돈을 의인화하여 이걸 속에 공방이라고 나오는 놈이 엽전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의인화하여서 지은 가전체로서 전의 특성과 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대기적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의 특성과 우화적 요소,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돈을 마치 사람처럼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우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의 사실성에 우화의 교훈성을 결합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 글 속에는 등장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대, 나라 이름, 그 다음 역사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허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존재했던 것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글이 마치 진짜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 돈을 의인화해서 돈이 생겨난 유래 내용입니다. 돈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제일 중요하겠죠. 돈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 글의 주제가 될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한테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고, 작가는 공방이 인간의 삶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그 후환을 없애려면 공방을 없애야 한다, 돈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은 돈을 잘 쓰면 좋아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돈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랍니다. 자, 이를 통해서 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 이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지 해제를 훑어봤고요. 자, 지문을 좀 빨리 읽어 나가면서 내용을 판단할 텐데요. 자,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엽전을 말하는데요. 엽전의 둥근 모양, 이게 공이고요. 요 사이에 네모나게 빵꾸가 뚫어져 있죠. 자, 요거를 방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공방은 모양새 자체, 모양 자체가 이미 모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둥글둥글해 보이지만 사실 안쪽에는 모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말을 고쳐볼게요. 돈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반대로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돈을 잘 쓰면 인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쓸 경우에는 인간 사회를 타락시킬 수 있는 거죠. 돈은 이 두 가지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혹은 돈의 모양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방의 자는 관지이다. 자, 공방이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돈을 의인화시킨 건데 마치 사람처럼 자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네요. 자는 관지라고 부른다. 공방이란 구멍이 모관하게 뚫린 돈이고 관지는 돈의 깨미를 뜻한다. 그 조상은 자,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그랬죠. 조상부터 얘기합니다. 가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놈이 어떤 집안 놈인지 가계도부터 얘기해 줍니다. 자, 그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살아서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그는 처음에 황제 시절에 조금 쓰였으나, 자, 황제 시절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거는 딱히 어떤 황제라고 지칭하지 않았죠. 그냥 보통 명사로서 보통 명사처럼 황제라고 부를 때에는 아마 중국의 요순시대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자, 태평성대 시절에 조금 쓰이긴 했는데 성질이 굳세어서 세상 일에 그리 세련되지는 못하였다. 자, 조상 때에는 돈은 세상에 나와서 쓰이는 적이 없었다는 얘기 같죠. 자, 어느 날 황제가 관상가를 불렀다. 그가 한참 동안 관상을 보고 말해서, 누구의 관상? 돈의 관상. 돈의 관상을 보고 말했다. 사냐의 성질이라 쓸만하지 못하거나 거친 성질이 있어서 쓸모가 없어. 근데 만약 폐하께서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와 망치로 때를 긁고 빗을 갈면, 이거는 뭐냐면 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돈의 주조 과정이라는 말을 쓰죠. 대장간에서 아마 풀무에 두드려 만들었겠지. 그래서 빗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겁니다. 본래 왕이란 존재는 그것이 무엇이든 쓸모가 있게 하는 분이오니 원컨대 폐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내버리지 말고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관상가가 천거하는 바람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잠깐 세상에 일단 나오기는 했어. 그런데 그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 숲 굽는 거리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다. 자, 이제 그의 조상이 공방처럼 세상에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잠깐 쓰인 적은 있었다. 그렇지만 세상에 돈이라는 놈이 흔하지는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그의 아버지 천은 자 아버지를 천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아는 척을 해볼게요. 여러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 사람이죠. 이분이 만든 저 동전 이름이 화천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것도 공방만큼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이전 세대에 쓰여졌던 돈의 일종이니까 공방의 아버지라고 의인화를 한 거예요. 자, 천은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에 세금 매기는 일을 맡아서 자 이게 비유하는 바는 아마도 주나라 때부터 물건만을 세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화폐 돈을 세금 징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방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 때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맡았는데, 자, 공방은 밖은 둥글고, 자, 드디어 공방 할배 얘기 나왔고, 아빠 얘기 가계도 나왔죠, 그죠? 사람처럼 어느 집안 사람이다 가계도를 말하고 있고, 그다음 드디어 공방은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 공방의 모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적이에요. 모양이 모순적이고 이렇게 모양을 모순적으로 설정을 한 것은 공방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 그에 맞게 잘 변하더니 한나라 때 벼슬을 하여서 자 드디어 이제 한나라 때부터 돈이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벼슬을 하여서 홍려경이 되어서 가끔 참고서 같은 데 보면 홍려경이 어떤 벼슬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홍려경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사신을 접대하는 벼슬이에요.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알 필요 없어요. 그딴 거. 한 개도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돈이 한나라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널리 사용됐는데 그것을 벼슬을 받았다라는 말로 의인화하고 있구나. 그러면 충분한 것이지 이 벼슬이 뭘 하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홍려경이 되었다. 그때에 오나라 왕 비가 교만한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왕 비는 나쁜 인간이죠. 자,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서 건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공방이 그에게부터 많은 이득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돈이라는 놈이 나쁜 놈한테 붙어서 많은 이득을 봐서 그러니까 돈이 뭔가 건세에 아부하는 놈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돈이라는 놈은 권력 있는 자한테 아부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 무제 때에는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서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는 윗상자 알죠, 그죠? 상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재정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임금이 걱정을 하여 공방에게 부민후라는 벼슬을 줬어요. 자, 또 다른 벼슬을 받았죠. 더 널리 쓰여지는 모양입니다.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어서 그의 물이 염철승 근과 함께 염철승 근 얘는요. 뭐 소금하고 새 철이죠, 스틸. 이것들은 나라의 어떤 전매 사업이었어요.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나라가 하는 사업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이런 것들과 함께 나라의 창고를 채우는 나라의 국고를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돈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만큼 돈이 많이 쓰였고 돈의 역할이 나라의 창고를 채우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딱히 지금 읽었던 이 부분 한 무제 때 이런 거 했다. 이거는 긍정 부정 말하기 힘들 것 같고 돈의 일반적인 역할이겠죠.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부분.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아주 비유적으로 매기기 시작할 겁니다. 공방의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 이거는 비유가 아니네, 그지? 직접 매기고 있네요. 공방이라는 놈은 승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서 염치가 없었는데 이제 재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원래 이런 나쁜 놈이었는데 나쁜 성질인 놈이었는데 부민후라고 하는 높은 벼슬까지 맡았죠. 그러니까 재물의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까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겨울질하길 좋아하였다. 이득만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가치가 없이 본전과 이자의 경중만 따져 오직 재물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만 탐욕을 가지는 돈의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 자, 잘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이 쓰이게 됨으로써 백성들한테 끼치게 된 폐해를 말할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라가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과 새그릇을 만드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작은 이익이라도 다투었다.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고 곡식을 천하게 하고 재화를 중하게 하여서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끝인 상을 쫓게 하여서 농사에 방해를 끼침으로 관리 등이 많이 상소하여서 논했으나 위에서 임금은 듣지 않았다. 자, 이제 이 부분이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라의 백성들한테 끼친 폐해를 말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신분제도를 얘기할 때 사농공상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의 신분은 선비가 으뜸이고 그 다음이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 공쟁이들, 마지막 인간으로서 가장 끝자락이 상인, 장사치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 이렇게 널리 쓰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인 농사를 버리고 이익을 쫓아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만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거죠. 나라의 근본을 버리고 오직 작은 이익만 쫓아서 다들 장사치가 되려고 그래.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폐해로 작가가 직접적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부터 볼게요. 공방은 또 재치 있게 건세가들을 잘 섬겨 그 문에 드나들어서 건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아서 올리고 내침이 손바닥에 있어 건세를 부리면서 벼슬을 팔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매관 매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나라의 간직을 돈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백성들뿐 아니라 나라의 지배층, 관리들이라고 할까요? 나라의 관리들도 매점매석 돈의 건세에 기대어서 간직을 사고 파는 타락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침이 손바닥에 있으므로 벼슬 아치들이 그 절개를 굽혀, 자, 절개라고 하는 이들이 따라야 될 도덕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 이득이죠. 돈만 알게 된 벼슬 아치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에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산같이 이루셀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놈은 널리 쓰이게 됨으로써 백성들한테도 폐해를 끼치고 동시에 관리들, 지배층한테도 폐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사람들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아니하고, 자, 어질고 어리석음, 이게 돈이 나오기 전 세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우관계의 기준인 거죠. 친구를 사귈 때 저 친구가 어진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돈 이놈은 이런 거를 전혀 묻지를 않고 비록 저작거리의 사람이라도 천한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함께 사귀고 통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귀는 판단의 기준도 달라진 거예요. 어질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거죠. 다른 말 써볼까요? 속물적으로 변한 거죠. 오직 이익만 쫓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돈이 세상에 끼친 폐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때로는 혹 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두기와 투전하기를 일삼고, 자, 바둑두기와 투전하기는요, 이거 뭐라고 하지? 노름하는 거. 노름하는 거나 일삼고 뒤섞이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말하였다. 공방의 말 한마디. 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공방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한금 100금만 하다. 자, 뭔 말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만큼 돈의 쓰임이 많아졌어. 하나 가능하죠. 자, 또 하나는 돈이 이만큼 중요해. 당대의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뭐 배금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이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그랬던 모양입니다. 절망스럽죠. 어쨌든 그다음 볼게요. 원제가 자리에 오르자 공우가 글을 올려 아뢰었다. 자, 지금까지 공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얘기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죠. 자, 첫 번째 비판자가 나옵니다.
공우라는 사람이에요. 공우는 돈의 폐해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사람입니다. 공우가 글을 지어서 아뢰었다. 공방이 오랫동안 어려운 직책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곤궁하여서 더구나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을 버젓이 해오니 대저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라고 한 것은 옛날에 분명한 경계이니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 자, 공우는 돈이 세상에 끼친 여러 가지 해악들이죠. 해악들을 나열하면서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돈에 대해서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겁니다. 자, 다음 부분. 이때 정사를 맡은 자 중에 관리 중에 공량의 학문으로 벼슬에 나간 이가 있었는데 군자를 맡아서 군자가 아마 군대의 돈이겠죠. 군자금을 맡아서 장차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고 하니 공방이 하는 일이 미워하였다. 자, 그자 이 사람도 앞에 봤던 공우랑 같은 편일 겁니다. 그자가 공우의 말을 도우니 임금이 아뢰을 받아서 공방을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돈의 폐해를 인식을 하고요. 잠깐 동안 돈이 쓰이지 않게 된 상황을 벼슬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다시 또 진나라 때 화교라는 자가 있어. 화교 아마 돈을 좋아하는 인간일 겁니다. 화교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공방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사기여 큰 재산을 모았다. 이득을 쫓는 자인 거죠. 화교가 공방을 사랑하는 것이 큰 버릇이 되니 노포가 논을 지어서 글을 지었어요. 노포라는 사람이 글을 지어서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아서 그렇다면 노포는 아까 봤던 공우처럼 돈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노포라는 사람은 돈하고 친하게 지내는 화교를 비난했다라고 했고요. 자, 또 다음 부분. 화교의 무리 중에 오직 완정만은 성품이 할달해서 속물을 즐기지 않았는데도 공방의 무리와 어울려 술집에 이르러서 때로는 취하도록 마셨다. 왕이보는 이 사람도 돈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왕이보는 입에 일찍이 공방의 이름을 담지 않고 왜 돈이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놈의 이름은 입에 담지 않고 다만 그것이라고 일컬었어. 이유는 돈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까 더러운 것은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방이 깨끗한 자에게 비천하게 여겨짐이 이와 같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끗한 자 누군지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당나라가 일어났다. 유한이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탁지관이 되었는데 당시 국가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임금께 청하여서 다시 공방의 방법을 써서 나라의 씀씀이를 편하게 하자고 하였으니 그의 말이 식화지에 있다. 아마 이런 글들은 식화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실제 존재했던 인물들과 역사서들일 겁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한테 마치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사실성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때 공방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아마 돈이 폐해 때문에 쓰이지 않은 적이 꽤 됐거나 아니면 공방이라는 돈 말고 다른 돈들이 쓰이기 시작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고 그 제자로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쓰이게 되어서 제자라고 하는 건 아마도 공방 말고 다른 돈들이겠죠. 그 다음 세대에 나온 돈들, 이런 돈들이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쓰이게 되었다. 자, 그 방법이 개원 첨보의 즈음에 크게 행하여서 위에서 조서를 내려서 공방에게 조의 대부 뭔가요? 조의 대부 소부승? 이름도 기네. 자, 이런 벼슬을 추증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다시 돈놀이를 통해서 나라의 부를 키웠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 남송 신종조 때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라 일을 맡아보면서 여해경을 끌어 함께 정사를 도왔는데 청묘법을 세우니 천하가 떠들썩하여 아주 못살게 되었어. 청묘법은 여러분 교재에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보세요. 나라가 돈놀이 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 나라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사채업자 마냥 돈놀이 하는 거예요. 자, 청묘법을 세우니 천하가 떠들썩하여서 아주 못살게 되었다. 소식이라는 사람이
그 폐단을 극복하여 그들을 모조리 배척하려다가 도리어 모함에 빠져서 기양을 하게 되며 그로부터 조정의 인사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사마광이 정승으로 들어가 그 법을 폐하기를 아뢰고 소식을 천거하였으니 공방의 무리가 조금 세력이 감쇄되어 다시 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방의 아들 유는 경박하여 자 1대 기적 구성이라고 했어요. 공방이 죽은 다음에 아들 윤이 있는데 아들 유는 경박하여서 세상의 욕을 먹었고 뒤에 수형령이 되었으나 작물죄가 드러나서 사형되었다고 한다. 자 아들 대까지 돈이 가지고 있는 폐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돈의 출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돈의 출세 과정을 통해서 돈이 이 세상에 미친 폐해들을 계속 일화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돈은 이렇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돈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탐욕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 요게 이 글의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교훈 혹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 봤고요. 문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윗글의 공방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것. 자, 글이 어렵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내는 문제 보다가는 일치 문제를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1번 그의 조상은 세상에 나지 않고 산속에 숨어 살았다. 수양산에 숨어 살았다고 나왔죠. 1번은 문제 없고요. 2번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난 이중적 면모를 지니고 있어. 그래서 이름이 공방이라고 했는데 이름과 모양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면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매간매직으로 권력을 얻고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였어. 그래서 관리들도 타락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돈이 미친 폐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4번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방법이 크게 쓰여서 벼슬까지 임금한테 아까 선생님이 잘 못 읽었던 거 이름 연락인 거 그 벼슬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럼 5번이겠네요. 그의 아들은 경박한 성격이었지만 그래 제일 마지막에 오케이 재물을 공정하게 취득하는 긍정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마지막까지 폐해를 끼친 인물로 그려지게 됐었죠. 답은 5번이고 2번 갑니다.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 이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돈을 평가하는 인물 혹은 돈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타락한 인물, 그의 반대편에서는 돈의 폐해를 인식하고 비판하는 인물로 나눠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1번 공우라는 사람은 청탁에 연루된 공방을 징계하여야 한다고 황제한테 상소를 올린 사람이었죠. 자, 화교는 공방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노포에게 노포가 논을 지어서 비난했다고 나왔습니다. 왕이보는 공방을 부르는 호칭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뭐라고 표현했죠? 그것이라고 부르면서 더러운 새끼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4번 유한은 나라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공방의 방법을 활용하자고 주장해서 제일 마지막에 왕한석 때였나요? 나왔었죠. 그죠? 자, 마지막 5번 사마광은 정승이 되어 공방의 세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공방을 비난하다가 유배를 간 소식까지 불러서 청묘법인가요? 그런 것들을 모두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니까 5번은 근래용과 맞지 않죠. 결과적으로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근래용 일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1번은 공방이 끼친 사회의 폐악을 묻는 것이고 2번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묻는 문제니까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공방전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인 흥부전과 유사하면서 흥부전과 비교하네요. 돈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점은 유사하답니다. 욕심을 경계한다는 것은 흥부전과 유사하면서도 그 형상화 방식은 크게 다르다. 흥부전은 허구적인 시 공간 인물들을 설정한다. 허구적 인물인 흥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대립적인 인물인 형 놀부를 등장시켜 가난하지만 착한 인물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반면에 공방전은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라고요.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 동전을 의인한 공방을 주인공으로 삼고 동전의 변천사를 토대로 가계를 형성을 한다. 가계 집안이죠. 한 집안을 형성을 한다. 주인공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호의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나라의 창구가 비었을 때 나라를 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호의적일 수도 있겠죠. 착한 주인공을 등장시켜 시종일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흥부전과는 뚜렷이 차이가 있어. 이 말은 흥부전에서 작가는 계속 흥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거죠. 반면에 그 공방전에서는 돈의 이중성 때문에 나라를 부하게 만든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타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하니까 흥부전과는 다르게 이중적인 시선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답 찾겠습니다. 1번. 위에서 걱정하여 공방에게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흥부전과 달리 주인공을 의인화하고 있어. 오케이. 자, 2번. 공방의 조상 아버지 아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흥부전과 달리 공방의 가계를 형상화하고 있어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번. 한, 진, 당, 남송 등 옛 왕조가 언급된 것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흥부전과 달리 실제 역사를 토대로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제 역사, 실제 인물들을 내세워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글 자체는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4번. 공방의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서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흥부전과 달리 주인공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어. 흥부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긍정적, 이거는 비판적 시선. 다 전부 다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자, 5번 갈게요. 사마강이 모함에 빠져 기양가게 되었던 소식을 천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소식이 뭐한 사람이었죠? 돈을 쓰는 청묘법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기양간 사람이었어요. 이 작품은 흥부전과 달리 경우에 따라 주인공에게 긍정적 평가가 언급한 무슨 소리예요? 주인공한테 긍정적 평가도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소식을 다시 천거한 것은 이 사람은 공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소식을 다시 천거했다는 걸 통해서 주인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연결시키는 건 잘못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소식은 비판적 인식을 보였던 사람이니까 5번은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번도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 누가 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 시선이냐 부정적 시선이냐 2번 문제랑 사실은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빠르게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좀 오래 걸렸죠, 그죠?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운 글이지만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두시면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